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내일 저녁 9시 20분에 마감되는 승무패 75회차 대상 경기들을 모아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주관적인 분석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 시청자님들의 수고스러움을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르시는 동안 겨울인생은 1번 경기의 뜨거운 현장인 엘랜드 로드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5회차 승무패에는 EFL 챔피언십이 7경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챔피언십이 23-24 시즌 반환점을 두는 23라운드 일정이죠. 24개 팀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중 경기도 많고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경기를 소화하게 되는 챔피언십입니다. 주력 자원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팀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서버 자원들이 잠재된 기량들을 뿜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주전 라인업을 꿰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프리미어리그로 또 자연스럽게 승선하게 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는 순기능을 하는 게 EFL 챔피언십입니다. 챔피언십 상위권 팀들은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들과의 기량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뎁스에서는 그래도 현격히 클래스의 차이를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빅리그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선수와 아직은 기량이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한 팀에서 공존하는 부분에서 메디컬리스트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팀 전체가 업비트할 때도 있고 다운 텐션일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이 같은 팀인데도 때로는 극과 극의 경기력으로 기상천외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배팅하는 사람들의 심장박동수를 환장하게 만드는 리그이기도 합니다. 고액 복식 한 장으로 몰아서 가시는 것보다는 소액 복식 몇 장으로 작전 구간을 만드셔서 분산 배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 사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챔피언십은 시청자님들이나 겨울인생이나 지식이나 또 뭐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피차 일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달 전에 챔피언십이 프로토 대상 경기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팀별로 6경기, 7경기씩 정도밖에 시청해보지 못한 얄팍한 지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게 정말 후한무치한 겨울인생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꾸려가 보겠습니다. 승무패 1번 대상 경기는 승무패 유저분들께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3위 리저 유나이티드와 현재로는 다이렉트 승격 조건 속에 안주해 있는 2위 입스위치 타운의 매치업입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우리가 토토 판때기를 처음 접하게 되던 2001-2002 시즌만 해도 프리미어리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전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5위에서 18위로 수직 낙하하면서 강등된 지가 벌써 2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22년 만에 빅리그 복귀가 현실로 다가온 입스위치 타운의 입장에선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빅리그로 직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 6점짜리 매치업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리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 입스위치 타운이 지난 시즌 리그 1에서 올 시즌 챔피언십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십에서 내년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 시즌에 바로바로 상위 리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승격을 이루어내느냐도 관심거리입니다. 유럽컵 챔피언 반지를 끼고도 3부 리그 격인 리그 1으로 강등된 유구한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남은 세 팀 중 하나가 바로 1번 경기의 원정팀 입스위치 타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유럽컵 챔피언과 3부 리그 강등 역사의 나머지 두 팀은 노팅엄 포레스트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아무튼 승격 시즌에 2위를 지켜내고 있는 행보가 놀라운 게 아니라 경기를 보면 챔피언십에서 몇 안 되는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인상 깊게 본 선수는 공미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게임메이커 채플린 선수입니다. 라리가 빌바오의 산세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산세트와 비교해서 나아 보이는 건 공미 자원으로서는 아주 귀한 왼발로 찔러주는 다채로운 골메이킹 동선입니다. 동료들이 파이널 슈팅을 날리는 찰나와 포인트에 정확히 찔러 넣어주는 리딩 능력과 긴장감 없는 마무리 능력에서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수비로의 그 전환 가담에서 루즈한 면도 있어 보이기도 했고 팀 기여도가 좀 부족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롱패스든 숏패스든 확률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세컨 셔팅을 위한 위치 선정에서도 나이어린 산세트가 보여주었던 우월한 그런 영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입스위치에게는 웨일즈나 오스트리아 등 월드컵 디포트급 나라들의 국대들이 꽤 많은 편이었고요. 팀 스쿼드의 12명이나 시즌 2골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라인업의 발끝에서 골이 다 터질 만큼 공격적인 본능에서만큼은 챔피언십의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리그 최다골을 기록 중인 팀도 입스위치 타운이고 선두 레스터시티와 함께 경기 평균 2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지에 올려놓고 있는 팀도 입스위치 타운 뿐입니다. 그러나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무척이나 많은 원정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순위 2위라는 성적이 무색하게도 14위 브리스톨 시티보다 4실점이 더 많을 정도이니 공수의 언밸런스만큼은 챔피언십을 선도하고 있는 것 같은 입스위치 타운입니다. 반면에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레스터 시티와 함께 공수 밸런스가 가장 안정적인 팀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골메이드의 옵션들이 너무 정직해 보이고요. 득점 루트가 일선으로 편중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리스크도 존재해 보이는 팀입니다. 이 말인즉슨 잘 풀릴 때는 막강이 되겠지만 꼬일 때는 힘든 시기를 자주 겪어야 한다는 반증이겠죠. 그래도 수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보니 슬럼프는 짧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리즈가 기록한 37골 중에서 호펜하임에서 공수해온 최전방의 리트와 또 일부 시절부터 낯익은 서머빌 그리고 웨일즈국대 다니엘 제임스 그리고 공미에 위치한 피루 이 공격 4인방이 기록한 골수가 34골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말해주듯이 엄청나죠. 37골이 팀 전체 골인데 이 공격 4인방에 4명이 넣은 골이 34골이라면 상당한 거죠. 토탈 샤크와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공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인 완성도만큼은 독보적인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하지만 서머빌과 다니엘 제임스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던 13라운드에선 19위 스토크시티에게도 1대0으로 패하기도 했을 만큼 동전의 양면을 모두 지닌 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승부로 긴장의 끝을 달리던 후반 중후반 서머빌과 제임스가 투입되었지만 침묵 중인 공격 라인의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요. 결국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중앙백 스트라이비커 자책골이었죠. 1대0으로 패하긴 했지만 분업화된 팀의 특징상 공격 라인이 부침을 겪더라도 수비 라인은 제 몫을 다한 경기였고 골만 넣을 수 있었다면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1번 경기는 살펴본 바와 같이 홈팀의 방패와 원정팀의 창의 대결로 압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공수의 밸런스와 케미라는 측면에서 한 발 앞서 보이는 홈팀 리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로 전망이 됩니다. 비록 순위는 리즈가 한 칸 아래에 있지만 이미 올 시즌에 치렀던 원정 맞대결에서도 선전했던 리즈이기도 하고 11번의 홈경기에서 7승 3무로 무패 행진 중인 기록적인 부분 또한 간과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 1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을 함께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2번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입니다. 8위 웨스트햄과 7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는 리그 18라운드입니다. 워낙 극단적인 결과물을 끄집어내는 맨유의 경기라서 일단 무승부는 제외하겠습니다. 맨유는 주중 경기 없이 푹 쉬었죠. 웨스트햄은 카라바오컵 주중 경기 안필드에서 대패하고 이틀 반 만에 경기를 치르는 셈입니다. 리버풀전에서 모예스 감독은 수비 라인에게는 코우팔을 제외하고는 휴식을 주면서 배려한 모양새였고 코우팔도 72분엔 벤치로 불러들이면서 맨유전을 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선의 소책과 스트라이크 보웨는 풀로 나서서 소책은 시즌 최악의 경기력으로 무너졌고 보웨는 팀의 유일한 골을 메이드하면서 팀이 기록한 유일한 유효 슈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90분 내도록 2번의 슈팅만 기록기에 남긴 웨스트햄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리버풀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이틀 반을 힘들게 보낸 후에 맨유와 홈경기를 치릅니다.
오른쪽에 쿠두스에게도 컨디션 저하만 불러온 의미 없는 카라바오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교체되어 들어갔던 파케타나 워드프라우스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웨스트햄은 득보다 실이 많았던 주중 경기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맨유와의 경기에까지 여파는 다소 이어지리라 전망을 해보고요. 축구는 자꾸 승리하면서 강해지는 멘탈 경기니까 말입니다. 맨유는 아직도 결장자가 꽤 많아 보이긴 하지만 달롯과 맥과이어, 카세미로를 제외하면 아무짝에도 쓰임새 없는 모습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명문가에서 이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스러운 맨유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때마침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요. 어쩌면 이번 주말에 런던 스타디움에서의 18라운드가 빅4 진입의 그 시금석을 다져보는 마지막 찬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팀 모두 직전 경기가 리버풀이었다는 점에서 팬들의 간접적인 비교 체험까지 더해지는 주말 맞대결에서 맨유는 달롯의 징계 결장이 동반되지만 어느 정도의 부상 자원들은 복귀했다는 점, 그리고 웨스트햄의 일부 선수들에게 한정되겠지만 체력적으로도 유리함을 안고 런던으로 떠난다는 점에서 이번 주말 원정만큼은 직전 안필드 원정 무승부가 운이 아닌 실력의 결과물이었음을 맨유가 스스로 입증해내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 구간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승무패 초기 때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의 강자 블랙번 로버스를 기억하시는 독자님들 계시죠? 잉글랜드 축구 역사의 가장 오랜 12팀 중에 하나인 11위 블랙번 로버스와 9위 와포더의 매치업입니다. 승점은 같지만 득실마진에서 와포더가 압도하고 있고요. 득실마진은 그냥 그 팀의 전술적인 성향을 말해주는 것일 뿐 저는 블랙번의 승리 구간을 단통으로 담아갈 예정입니다. 상당히 실험적인 축구를 하는 느낌을 주는 로버스의 토마son 감독이고요. 홍무가 원정 경기의 선발 라인업의 구성이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욕 나올 정도로 실험적입니다. 원정 매치업에서의 블랙번은 로버스란 팀명처럼 그저 방랑자의 느낌으로 즐기는 축구에서 발전과 성과를 모셔가는 느낌이고, 홈 매치업에서는 그들의 팬들을 위한 최선의 이기는 축구, 전력이 강한 팀을 홈에서 만나면 승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승리하고자 노력하는 축구를 언뜻 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일부는 말뚝 선수도 있지만 라인업 모두가 스위치 포메가 가능한 멀티 포지셔너 같은 느낌을 주는 로버스였습니다. 또 신기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공미를 맡고 있는 시모딕스라는 아이가 가장 궁금해서 한 달 남짓 동안의 챔피언십 돌려보기는 블랙번 로버스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 겨울 인생입니다. 4-2-3-1 포메의 3부분의 중앙, 팀마다 프리와 역할은 다를 수가 있어도 공미 포지션의 선수가 14골이라는 압도적인 메이드 횟수로 팀골을 리딩할 수 있는 축구가 대체 어떤 걸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궁금한 전술은 못 참는 겨울 인생인지라 블랙번의 토마son 감독을 스토커의 깊이로 파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직전 사우샘턴 원정에서 대패하고 돌아왔지만 23라운드 홈경기에선 또 즐겁게 마음을 무장한 채 서커스를 보는 듯한 축구로 재미있게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결장자가 다수 보이긴 하지만 제가 경기를 지켜본 선수 중에는 직전 경기 퇴장으로 시즌 전 경기 출장 기록을 멈추게 된 브리튼과 무릎 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안 보이던 돌런, 딱 두 선수만 눈에 띕니다. 완전한 붙박이 자원을 제외하고는 로버스의 부상자 명단이 그리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스위치 포메가 가능한 멀티 포지셔너들이거나 그러한 학습을 하고 있는 스쿼드의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와포드의 얘기까지 하면 너무 지루해질 것 같고요. 와포드는 또 다음 대상 경기 편입됐을 때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블랙번 로버스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챔피언십 경기로 이어지네요. 자, 다음은 4번 경기입니다. 13위 미들스버러와 5위 웨스트브로미치와의 매치업이라 순위 간격이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두 경기 차밖에 되지 않고요.
홈팀 미들스블로만 주중 컵 경기를 치렀지만 텐션 끌어올리는 경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승무패 경기 나왔을 때가 생각나는 미들스블로와 김도현 선수가 떠오르는 웨스트브로미치입니다. 부상 결장자들을 보면 딱히 누가 유리할 것도 없어 보이는 평행선이라 시간 소비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브로미치가 성격 플레이오프 존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동기부여를 논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미들스블로의 홈 경기력에 좀 더 신뢰가 기우는 매치업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 동안 하필 미들스블로는 2경기밖에 시청해보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겨울 인생과 반대로 가시는 것도 강추를 해드립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미들스블로의 경기력은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 없이 일관적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전술적인 능력만큼은 돋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연습할 때 골대 맞히는 내기를 하는지 몰라도 골대는 무시로 맞췄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강인이 그 슛돌이 시절에 그 골대 맞히는 그 내기하던 그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경기마다 물론 모든 골대를 맞추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본 그 미들스블로의 2경기에서 골대를 아마 3번인가 이렇게 맞히는 걸 봤습니다. 자, 전체 슈팅 대비 이어 슈팅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니 집중력만큼은 수려하다고 보아야겠죠. 롱패스보다는 숏패스의 정확도가 높아 보였고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미들스블로는 상대 골 에어리어 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부분입니다. 브로미치의 경기는 많이 봤기 때문에 30여 분 동안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두 팀의 전술적인 특징을 대입시켜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2월 판때기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사는지라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8월에 있었던 두 팀의 맞대결을 돌려보고요. 그리고 가상 시뮬과 경기를 시청한 느낌의 교집합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두 레스터시티를 순도 높은 집중력 하나만으로 잡아냈던 16라운드의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의 미들스블로를 돌려본 후에 미련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4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미들스블로의 단통 승리 구간을 조심스럽게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생소한 리그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5번 경기가 있는 캐롤로드로 떠나보겠습니다. 노리치 시티, 대한민국의 전국대 황모시의 소속팀이자 92-93 시전 프리미어리그 창립 멤버인 10위 노리치 시티와 톱팬들에게 낯익은 이름 21위 허더스필드와의 매치업이고요. 8월에 첫 대결에서 노리치의 원정 4대0의 대승이었지만 하더스필드 니콜스 키퍼의 그 최악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벌어질 경기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순간의 흐름은 노리치로 넘어갔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노리치보다 곱절이나 더 많은 18차례의 슈팅을 가져가고 또 골대도 때리고 반면에 딱 5번의 유효 슈팅 속에서 4골을 메이드했던 노리치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경기로 관전평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는 승리했지만 노리치는 이 경기로 인해 이런 게 더 많았습니다. 박은호 감독의 황태자였던 미국의 국대 스타 서전트는 팀의 첫 골을 넣고 인대 부상으로 아웃됐죠. 자, 두 번째 득점을 메이드했던 번리의 전설 반스는 이 경기 득점 이후로 경기력이 완전 망가졌고, 자, 마지막 골로 경기를 갈무리했던 아일랜드 국대 애덤 아이다도 이 경기 후부터 경기력 망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에 허더스필드는 노리치 시티와의 홈경기에서 대패하고도 팀을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 얻은 게 확연히 많았던 리그 반등의 계기가 된 그런 경기였습니다. 76살 감독이었던 워녹 할아버지를 돌려보내드리고 셰필드 웬즈데이 감독이었던 데런 무어가 취임하자마자 리그 8경기 동안 버밍엄 원정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팀이 안정을 찾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리그 21위면서도 전체 패배수가 리그 7위 선덜레든보다 적다는 것은 허더스필드가 승리를 챙겨갈 수 있는 골 결정력의 부족이 현실화되었을 뿐 데런 무어 체제 아래 수비력만큼은 끈끈하게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홈 애드밴티지까지 등에업은 노리치 시티에게 승리의 기운이 가득해 보이지만 폴란드 국대 10위였던 헬리크를 중앙에 박아놓고 LB의 탐리즈, RB의 루턴타운에서 영입한 피어선이라는 190cm급의 장신의 노장 3백을 가동하는 허더스필드의 3-5-2 포메이션에 그 끈끈하고 패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노리치의 단통 승리 구간을 이렇게 막 선택하는 게 상당히 좀 손이 떨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하더스필드의 3-5-2 포메이션에서 그 3백들의 그 신장이 상당히 장신입니다. 거의 평균이 190 이상이고요. 이 또 패하지 않는 경기력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데런 무어 감독의 또 성향까지 감안해서 노리치의 단통 승리 구간은 위험천만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5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팀 노리치 시티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을 함께 가져가면서 오즈메이커들의 공격을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번 경기부터 5번 경기까지 겨울 인생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풀어본 75회차 승무패 12,000원 복식으로 0.0001명 적중 구간 1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6번 경기부터 10번 경기까지의 2부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녁 시간에는 12,000원 복식으로 0.0001명 적중 구간 방송의 최종편이 겨울인생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